어제 이 청문회에 대한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이제 각 언론에서 했는데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제 언론별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제목에 결국 납득할 해명 없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세계일보는 의혹 해소는커녕 논란만 키운 맥 빠진 김민석 청문회. 한국일보 재산 증식 의혹 해소 못한 김민석 부실 해명. 국민이 수긍하겠나. 이건 다 제목이고요. 다음 페이지. 중앙일보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부실하게 지나가면 앞으로도 정부 여당에선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재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부실한 검증은 민심의 이반을 부를 뿐이다. 밑에 국민일보요. 정부 부처나 후보자들 역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의 있는 답변 태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세계일보 밑에는 후보자 해명, 작은 제목이죠. 눈높이에 못 미쳐 자질 능력 갖춘 적임이라는 여당의 논리 무색. 그리고 서울신문에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상황이다. 밑에 좀 잘렸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는 오늘 더 겸손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청문회를 지켜보고도 답답증이 더 커졌다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자님, 이게 언론사들 다 사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언론사의 대표하는 이 사설이 후보자님 말씀대로 평균적인 일반적인 인식에 못 미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네. 네 군데의 언론사를 예를 들어 주시면 네 군데가 아니라 6군데입니다. 네, 6군데. 그러니까 네, 네. 6군데를 다 중요한 의미 있는 언론사들이고요. 네, 네. 이 6군데를 포함해서 또 6군데 외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언론, 또 네. 그 언론에서 지적되는 이런 포인트의 지적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의 지적,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중히 받아들여서 네. 청문회에 남아있는 시간에 계속 또 임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말하자면은 뭐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이제 장악을 했고 입법부도 이제 다수 여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 지난번에 그 판결에 대한 영향으로 대법원에 대해서 이제 뭐 특검을 한다, 뭐 국정조사를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님, 그 대법원의 그 대법관을 증원한다든지 3심 제도를 헌법소원까지 해서 사실상 사심으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지난 대선 시기에 네. 저는 이미 존재했던 것이니까 당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대법원에서 이러저러한 중요한 사건을 판단하거나 검토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록이 충실하게 읽혀지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해보자 하는 문제 제기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가는 차원에서 여러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지금 대법관의 수를 증원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대법원 스스로도 이해하고 고통을 토로하는 업무의 과중,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 측면에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또 반대에서 보는 분들은 이것은 현재 대법관의 수를 늘림으로써 현재 존재하는 현존 대법관들의 권한을 조금 약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종합한다면 결국은 국민의 눈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필요한 대법원에 대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그것을 대원칙으로 받들면서 이렇게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특정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어제 그 후보자님의 그
말하자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검찰이 잘못하고 판결이 잘못됐다. 그리고 일부 맥락만 이렇게 따서 검찰이 한 거를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취지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된 재판이 모두 6개가 있었는데 6개를 이제 전부 다 부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삼권 분립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법원장을 옥죄이고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현재 것만 아니라 이 과거 것도 무시하고 옳지 않다고 하면은 과연 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서겠는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제 후보자님이 말씀하셔서 일부만 따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갖고 제가 법원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판결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근데 피고자님은 분명히 그 사건 당시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임을 교부받는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이런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리기 좀 명구스럽긴 한데 혹시 만에 시비거리가 있으면은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상권 분립도 정상적으로 하고 이 국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필요한 브레이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법원을 좀 존중해 주시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고. 네, 저는 법원을 존중합니다. 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법원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법적으로 정한 항소의 절차도 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최종 결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해진 대로 저는 예를 들어 과거에 사면복권도 받지 않았거든요. 제가 의사로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드물게 다 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뭐 추징 등 의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적 사정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위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부분에 위법을 제기하시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 진술에도 드렸고 다만 그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일일이 다 수천 장의 영수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될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다. 그걸 제가 지킬 수 있을지 다른 누구는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사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수증 미발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국힘에 소속된 당대표를 지내셨던 분 한 분하고 그냥 의원 한 분, 두 분은 무죄가 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께서 선의를 가지고 법원에 대한 존중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린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의 검찰이 있었지 그런 메일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법원을 존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재심의를 통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제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늘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20년 만에 그 사건을 한 당시 검찰 핵심들의 배후에 일정한 카르텔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기사가 나서 저도 인지하게 된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20년을 지냈을 때 좀 억울한 면이 있었겠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이거는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사실은 그냥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더욱더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원의 양형 규정 이런 걸 혹시 보시면 제 두 번째 사건이 제 7억 2천인데요. 제가 아마 알기로는 우리 박규택 의원님 계신데 그 정도 정치 사건, 자금 사건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벌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당시에 100% 유죄 아니면 100%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징역형인데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에 벌금이 되는 것을 보고 법원이 좀 곤란했구나. 사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벌금을 줄 수 있는 액수가 아니거든요. 1억만 지나면 보통 징역형 아닙니까? 근데 제 경우에 7억 정도의 액수고 구속까지를 일시했던 건이어서 사실은 벌금 대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만큼 법원도 고민스러웠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 생각하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저의 불찰과 부족함이 있던 부분을 제가 또에 대해서는 짚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후에 미국 가서 로스쿨을 하고 미국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앞으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비록 높지 않지만은 다 떠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세비 받는 외에 돈을 벌어서 수익 활동을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후에 대학 강의는 했지만 앞으로 돈을 버는 방법으로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